네, 안녕하세요. 자라투스트라 벌써 4강째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이버맨시 개념과 신체 개념을 중심으로 니체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사실 니체의 인간 개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이버맨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이버맨시 개념은 사실 그 개념 하나만 갖고는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버맨시 개념을 던지면서 인간 삶의 이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던졌죠. 또 우리가 매 순간 추구해야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목적, 삶의 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개념이 이버맨시이긴 하지만 그 개념 하나만으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버맨시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이버맨시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버맨시 개념 하나만으로는 그 특징들을 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스스로도 이버맨시 개념을 우리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를 하긴 하지만 그 컨텐츠는 이버맨시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과의 연계 속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니체가 인간을 신체라는 개념으로 재규정을 하면서 거기서 드러난 그 이버맨시의 특징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버맨시 개념은 제가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버지 히나우스겐 하는 인간이죠.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늘 자신의 현 상태를 넘어서는 인간. 그래서 늘 자기 상승을 꾀하는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불변하는 뜻이죠. 이버맨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뜻이자 불변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버맨시 개념을 이제 니체가 제시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면은, 즐거운 학문 시기부터 자라투스트라를 집필하는 이 시기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인간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버맨시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 이 즐거운 학문보다는 자라투스트라에 아주 집중적으로 인간들이여 제발 좀 이버맨시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라투스트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버맨시라는 개념으로 니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에서만큼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버맨시가 되어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좀 전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버맨시 개념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개념들을 이버맨시 개념보다 더 많이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개념들, 신체라는 개념, 자라투스트라에서도 나왔고, 자라투스트라 이후의 글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는 신체 개념을 통해서도 이제 이버맨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규명하려고 하고, 또 아주 다양한 종류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좀 더 강한 인간, 고귀한 인간, 그 다음에 옆에도 있죠. 좀 더 고급한 인간 유형, 위대한 인간 등등등등 이런 식의 표현을 제시를 합니다. 이버맨시라는 표현은 조금 수적으로도 굉장히 줄어들고 구체적으로 이버맨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개념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니체가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1888년까지 니체의 후기 작품들이죠. 우상의 황혼이니 안티크리스트니 이제 이런 글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버맨시 개념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지만 좀 전에 등장시켰던 바로 그 개념들과 혼용해서 그냥 사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이후에 나오는 글들에서 이버맨시 개념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버맨시 개념 자체를 통해서보다는 이버맨시의 콘텐츠의 내용을 맞춰서 이버맨시 콘텐츠를 구성해주는 다른 개념들, 인간에 대한 다른 규정들을 이제 통해가지고 이버맨시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의 계보나 선악의 저편, 이 사람의 보라, 우상의 황혼 이런 책을 보시면서 이버맨시가 사라진 것을 개탄해하지 마시고 이것과 대치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니체가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좀 포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체 철학에서 특히 이제 자라투스트라에서 이 이버맨시 개념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아주 결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어디서 결정적인 기능을 하냐면
일단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유형이 바로 이버맨시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동시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건강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건강한 미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건강한 미래 인간, 건강한 인간 유형에 대한 다른 표현, 즉 대표 명사가 이버맨시이기도 하죠. 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버맨시 개념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 굉장히 읽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니체 철학 전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도 이 세계, 생성하는 이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성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긍정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또 이버맨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버맨시가 후기 철학으로 가면은 다른 개념으로 대체돼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예컨대 뭐 주권적 개인이나 좀 더 고급한 인간 유형, 그런 인간들도 다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인간 유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버맨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뜻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3번에 니체 철학의 내용적 측면에서 뭐 신체, 자유정신, 해석 주체, 주권적 개인, 주인 이런 식의 개념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외에 제시되었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이버맨시 개념의 컨텐츠를 제시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해석 주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내용이 이버맨시 개념으로 흡수되는 것이고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가 이버맨시 개념으로 또 흡수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버맨시는 알파요 오메가, 자, 이런 개념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다 흡수시키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버맨시,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버맨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학적 의미를 잠깐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학적 의미는 바로 이버맨시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곧장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버맨시의 기본적인 의미, 우리 이거 다 완전히 암기해버리겠다, 그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죠? 이버지 히나우스게인하는 인간. 이게 자동이에요. 쓰면 들어가요. 자, 이버지 히나우스게인, 자기 자신을 간다, 그죠? 동사라 그랬습니다. 이거에 ER, 사람 붙여서 이제 사람, ER이라는 사람 붙여가지고 이버 맨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넘어섰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나 자기의 현 상태를 넘어서는 자기 극복적인 인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버맨시를 극복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 굳이 번역어를 찾자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넘어섬.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 운동을 촉발시키거나 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이버맨시가 늘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라면 도대체 뭐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늘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하느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넘어설 그 행위의 주체?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요인, 원인, 그러니까 넘어서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어떤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상승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힘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힘의 의지가 뭐였죠? 좀 더 많은 힘을 원하는 의지, 좀 더 강해지려는 의지,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상승운동을 하는, 좀 더 많은 힘을 원하는 상승운동을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바로 힘의 의지의 그 본성이 투영돼서 본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버지 히나우스게인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버맨시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곧 인간에게 힘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힘의 의지의 소산입니다. 힘의 의지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힘의 의지이기를 멈춰버린다면, 즉 좀 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의지가 그만 스탑 해버린다면 이보지 히나우스게인 안 일어날 거예요. 자, 거꾸로 얘가 계속해서 이보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보지 히나우스게인이 가능하다. 자, 이버맨 씨가 개념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인간을 힘의 의지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힘의 의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니체 철학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유일한 설명 원리로 사용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거를 다 예로 설명하려 그래요. 자,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 또 인간 외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모든 것을 다 예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도 힘의 의지의 소산이고 인간도 힘의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다면 이제 니체는 힘의 의지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일종의 에센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니체는 에센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왜?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니체가 힘의 의지의 철학을 제시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에센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집니다. 가급적이면 에센스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딱 한 번,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딱 한 번 힘의 의지는 세계의 에센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센스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변하는 것이다. 자,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한 번 쓴 거를 우리가 그냥 차용해가지고 와서 힘의 의지를 세계의 에센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서도 힘의 의지가 에센스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세계를 본질적인 어떤 차이에 의거해서 구분하는 그런 설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네요. 우리는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부여하고 인간을 다른 자연계의 사물로부터 뭔가 다른 존재로 구분하는 그러한 해석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물론 물질적인 특성도 있고 자연계의 사물들과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능력이,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이성적인 능력에서 찾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사유 방식이 여기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세계는 본질상 같아요. 왜? 다 힘의 의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 방식 자체가 니체에게서 또다시 무화돼 버렸네요. 여기서도 여전히 이론론적인 설명 방식을 니체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힘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가능함 해놓고 그 밑에다 써놨네요. 세계와 인간의 본질적 차이 해소, 신체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 밑에다 써놨는데 이범민 씨 개념에서도 이미 이것은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이버맨 씨는 니체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 존재의 의미로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터득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이버맨시요. 사람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번갯불이다. 자, 기억나시죠? 이 기절? 자라투스트라 머릿말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버맨시처럼 살아야 한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제시한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이상적인 인간 유형이자 삶의 목적으로도 자라투스트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체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도 인용문 잠깐 볼까요? 자,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이버맨시가 이 대지의 뜻이다.
너희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 이범현 씨가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자, 인간 삶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범현 씨가 되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얘는 힘의 의지 개념에 의해서 확보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의 의지의 부단한 상승운동, 힘의 의지에 부단한 더 많은 힘을 꾀하는 운동이 이버지 히나우스겐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이버지 히나우스겐은 매 순간 힘의 의지의 작용을 전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만일에 얘가 더 이상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한다면 얘는 이제 스탑?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매 순간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매 순간. 또 매 순간 얘가 만일에 더 이상 상승운동을 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실현되지 않을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의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얘가 한 번 딱 도달했다고 해서 이버지 히나우스겐에서 나 이범현 씨 됐어 라고 해서 그걸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의 상승 노력이 없다면 더 이상 이범현 씨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매 순간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따라서 매 순간 도달 가능하지만 또 매 순간 도달 가능하지 않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우리 일상적인 삶과 분리시켜서 미래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그런 의미에서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살면서 매 순간 구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에서의 이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뜻만 가지고서도 이미 얘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지만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자명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이범현 씨 개념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번역어가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은 음역하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사실 그 영어의 버케블러리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그 토익이나 토플 시험 보려면 도대체 몇 단어를 외워야 돼요? 엄청나죠? 그죠? 그 엄청난 버케블러리를 가지고 있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도 이 이버지 히나우스겐 하는 이범현 씨에 대한 어떤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70년대 초반 정도까지 나왔던 니체 관련 문헌은 몽땅 다 슈퍼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번역되어 왔고 다들 슈퍼맨으로 또 번역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다가 슈퍼맨이 이범현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각된 이후에 다른 이제 개념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 같은 그 문화권 언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대로 한번 다른 말로 딱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독일어 위버에 해당되는 영어의 오버. 독일어 맨시에 해당하는 영어의 맨. 그래서 오버맨이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예, 실제로. 웃기죠? 오버맨? 말 그대로 그냥 오버맨. 그대로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요거의 번역어. 근데 오버맨이라는 말이 좀 학적으로 좀 재미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범현 씨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입장이 지금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고 아직도 이제 오버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오버맨을 쓸 경우에 옆에다가 이제 가로 열고 이범현 씨라고 쓰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 보시면은 이범현 씨는 다른 거는 다 번역이 돼 있어도 이범현 씨는 항상 늘 독일어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상황이 아니다. 이 번역어 적당한 개념을 찾기가 어려운 거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자, 이범현 씨가 가지고 있는 인간학적인 의미 살펴봤고요. 이범현 씨의 대립 개념, 그것도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는 텍스트 안에서 대어 레치테 멘쉬.
자, 번역자에 따라서 인간 말종, 뭐 혹은 최후인, 혹은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 혹은 종말인 등등등등으로 번역되어 왔던 바로 그거. 자, 최후인 혹은 인간 말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경멸할 수 없음이란 특징이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크리티컬한 어떤 비판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니체 당대의 허무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 이범현 씨가 갖고 있는 인간학적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범현 씨가 가져야 하는 컨텐츠,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더 첨가되어야 이범현 씨 개념이 이렇게 딱 셋업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셋업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개념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개념 정의 내용들이 더 추가될 거지만, 일단 신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범현 씨 개념에 아주 풍부한 의미를 집어넣게 돼요. 자, 신체 개념, 이 개념도 제가 한두 번쯤 미리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독일어의 라입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 라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니체에게서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기존의 분류 방법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 부분, 인간에게 있는 육체적 부분, 인간에게 있는 의지라고 하는 부분, 요 모든 것들을 몽땅 통틀어서 부르는 명사입니다. 라입. 근데 이 라입이 독일어에서 보통 사용이 될 때 퀘르퍼, 즉 우리의 바디, 영어의 바디, 우리 육체에 해당되는 로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일상 언어에서. 그리고 니체도 라입이라고 하는 표현, 즉 신체라고 하는 표현을 육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텍스트를 보시면은. 그런데 니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상 언어적인 어떤 제한성을 떠나서 이성과 육체와 의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인간을 총체적으로 부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체적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라입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자, 이성적인 부분이 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적인 우리의 부분들만 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갖고도 또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모든 것들이 다 불가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얽혀있는 전체가 나지. 그죠? 전체가 나지?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만 나 백승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내 안에서 하나도 덜 중요하거나 다른 것에 비해서 별로 무가치하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몽땅 다. 그래서 같이 나를 구성한다. 이게 신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얘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신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한글로 몸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니체의 몸주체, 니체의 몸철학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신체, 이 라입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 나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대표해주는 니체 철학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자, 신체라고 했을 때 이제 이성과 육체와 의지의 소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여기서의 의지는 힘의 의지겠죠? 니체에게서는 그냥 의지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힘의지가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이 불가분적 총체로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있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 그 모습이 하나로 딱 구현돼서 딱 고정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변화를 하는 존재. 자, 이러한 자기 변화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이버맨시. 늘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텍스트에는 이것을 두고 과정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세스. 자, 얘가 인간에게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더 이상 이원화시키거나 삼원화시키지 않고 통일체로 간주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체적 존재.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이버맨시 개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과 세계의 본질적인 어떤 차이에 의거한 설명 방식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자, 그러한 세 가지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 신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성과 육체와 힘의지가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 그럴 수 있지. 자, 니체는 분명 무엇에 대한 우위 이런 걸 따지는 사고방식을 아주 싫어하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거 무엇에 대한 우위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얘도 불가분적 통일체라고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에센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자, 얘를 촉발시키고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자라투스트라 텍스트 이따 우리 쉬는 시간 후에 읽을 텍스트에 나오는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움직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먼저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나머지 부분들에 비해서 사실 더 전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니체는 그걸 명시화시켜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확실해요. 얘가 주도적인 힘을 발휘를 하고 얘네들은 쫓아가는, 얘네들은 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죠, 니체가 자기 모순에 빠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모순에 빠졌다는 걸 아시고 이거를 중심으로 사태를 해명하라고 한다는 거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얘와 얘를 얘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촉발시키는지는 얘가 수행하고 있는 인식적인 과정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얘는 이제 인식의 주체가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이기도 하죠. 근데 삶의 주체이지만 일단 얘에게서 등장하는 인식적인 어떠한 기능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체의 인식론적 의미 해놓고 해석자, 가치의 창조자 이러한 명칭을 붙였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자, 얘가 인식의 주체라는 얘기하는 뭐냐면 힘의 의지의 명령을 따라서 인식한다. 자, 힘의 의지가 인식에서의 주도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힘의 의지가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바꾸면 또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우리의 삶의 상승을 위해서 인식한다. 자, 상승적 삶이 목적이고, 얘가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식은 기능하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의지가 구현해내는 힘 상승의 역학이 여기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힘의 의지에 의해서 촉발되고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인식은 그래서 상승적 삶을 위한 수단이다. 자, 상승적인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식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이 해석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적 삶을 위한 어떤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을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 평가하고 오로지 이것들을 위한이라고 하는 유용성 전략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거 어떤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해석은 가치평가. 자, 가치평가가 곧 해석, 해석은 인식. 자, 다 같은 말로 니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니체 텍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 동의어가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것도 동의어고 이것도 동의어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동의적 관계로 니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동의적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니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요 과정들이 발생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식론의 문제를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